자, 그렇다면 우리 158쪽에 있는 중세국어를 한번 또 이어서 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받은 프린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에 중세국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음은 부분에서 자음을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을 좀 하도록 할게요. 벤소리 계열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소리 계열의 발달이라는 부분에 왜 밑줄 쳤느냐? 고대 국어에는 벤소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와 대인소리 대립체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마처럼 숨겨온 비유가 반치음이 사용됐다는 것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밑에 표를 봤더니 전청 완전히 맑아요. 차청 그 다음으로 맑아요. 불청불탁 막지도 흐리지도 않습니다. 전타 완전 흐립니다. 전청은 예사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청은 거센소리. 물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차청 부분에 히읗이 들어갔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조금 다릅니다. 불청불탁은 쉽게 말하면 울림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탁은 된 소리로 보시면 되겠죠. 저 밑에 보시면 된 히읗도 있네요. 쌍히읗. 뭐야? 이해하지? 이게 아니라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모음입니다. 아래에 사용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에 밑줄 한번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응은 왜 없어요? 어디에요? 된소리 아닌가? 이응 거기 불청불탁이 있잖아요. 아니 된소리 이응 두 개. 아, 된 이응이야? 된 이응은 글쎄 왜 없죠? 잘못된 교과서. 누가 저야 이거? 아니 어디 있었던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세종어조 풍민정음 보시면 된 이응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이거 프링글스한테 다 먹을 수 있어. 난 큰 걸로도 먹는데. 글쎄요 왜 없을까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고요. 이때 당시에는 단모음이 몇 개였어요? 7개였습니다. 지금 양성모음 3개와 음성모음 3개 그리고 이 모음까지 해서 이는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단모음이 7개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정확히는 16세기 말부터 이제 아래아의 위치가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근대국어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모음조화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중세국어의 모음 조화 부분은 요거는 좀 볼만한데요. 환경을 보시면 기역 부분에 밑줄 체연이나 용언 어간 내부입니다.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모습을 보시면 나모가 양성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나모라는 단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모음 탈락하고 네. 기역. 그렇죠? 오가 탈락하고 미음이 밑으로 깔린 다음에 기역이 덧생기는 기역 덧생긴 체험 또는 기역 고경어, 기역 종성 체험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라다 같은 경우에 용언에서도 어감 부분이 이렇게 아와 아래 아 양성끼리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문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한자인지 알아요? 힌트 주세요. 진짜 한자처럼 생겼어요. 문. 동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동굴은 옛날에는 구무라고 했어요. 네, 흐르다도 음성과 음성이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체연이나 용언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니은도 밑줄 한번 해보세요. 체연과 조사의 결합,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난, I am, 나와 보조사 난이 결합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마, 간 같은 경우는 뭐가 돼 있죠?
이어져. 이어졌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은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은이요? 네, 은은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돼서 이어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간 이렇게 써 있고 음성 모음인 경우는 먹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 기억 부분의 밑줄 좀 할게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15세기 모음 조화 현상에도 예외가 있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보세요. 하고죠. 이게 만약에 모음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써야 돼? 하, 고자 이렇게 써 있어야죠. 근데 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이 섞여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전차는 어때요? 전차는 체온 안에서부터 이미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부분의 밑줄 16세기 아래아가 점점 소실되면서 일부는 음성 모음인 으로 대체되며 모음 조화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16세기 말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뀌는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둘째 음절 이하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근대국어 얘기를 잠깐 하면 아레아가 첫 번째 음절에서는 18세기 초부터 주로 무엇으로 소리가 났었습니까? 아로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 지금 이거 프링글스 보면서 아니죠? 맛있어요? 1,500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뺐어? 1,000원? 이거 어떻게 뺐어? 네가 야, 그거 알았어, 너무 야. 많이 먹고 빼서 에이, 줘봐. 안 아니, 빠져요.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 현지야. 기대된다. 안 자, 빠져. 이렇게 입에다 대고 아시겠죠? 그 옆에 입에다 대고 이렇게 둘라니까 안 빠져. 내가 입에다 대줘? 아니야. 아니 대고 내게 아니면 이거 못 되겠는데 진짜 알아서 진짜 가리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알아서 먹을게요. 먹어. 이만큼이요? 쌤이. 입에다 대고 하라고 입에다 대고 아니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싫어하던가 너 입을 싫어하던가 둘 중 하나를. 알겠어. 아 제가 안 맞으시면 와 진짜 웃겨 지금. 자 성조 부분 보시겠습니다. 성조. 자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별하였으며 이를 글자 왼쪽에 점 방점으로 소리를 표시했죠. 대체로 평성, 거성은 짧은 소리, 그 다음 밑줄 상성은 긴 소리로 바뀌어 현대국의 장단체계를 형성했다. 그렇구나. 평성, 거성, 상성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다가 어휘 부분에서 바로 2번 고유어의 의미 변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의미의 확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부분의 예를 좀 보세요. 어디 있어? 다리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해당되다가 책상 다리와 같이 무생물 애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영감은 벼슬을 지낸 사람에서 남자 노인으로 의미가 넓어졌고요. 세수하다는 한자부터가 씻을 세자에 손 숫자란 말이에요. 원래 얼굴을 씻는 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세안. 세 아니라 세면이라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수대가 아니라 세면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수 때 하는 손만 씻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개수대는 뭐예요? 네? 개수대? 개수대요? 물수인가? 그거는 개수대요? 얘가 무슨 대야? 현선 다시겠자인가? 찾아본다고 했을 텐데. 응. 다시개자의 물숫자? 다시 대가 뭐야? 모르겠네. 네. 개수대? 싱크대를 개수대라고 하잖아요. 네. 아 물이 빠지는 데인가? 걔가 무슨 개자야? 계면활성제랑 같은 길. 그거는 글자가 다르지. 아, 계면활성제 여인자를 쓰고 아니 열개인가? 물을 여나? 아니 물을 물을 수도꼭지를 열어? 그래서 개수대? 자 다음 자 그래서 세수하다가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의의 축소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에서 남자를 납잡아 말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줄었고요. 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의 이동 이건 뭐 다 아는 예만 나왔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 후대의 의미 변화를 보이는 어휘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리다. 어리다는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리석다. 이동. 이동을 해버렸죠. 놈은 아까 뭐 축소라고 했고 어여쁘다도 의미의 이동. 이동이고요. 미르는 어떻게 됐어요? 강으로 바뀌었어. 예, 요거는 뭐라고요? 강이 아니고 뭐예요? 용이요, 용. 드래곤이요. 아 강이 질문인가? 아니 강은 가람이요. 그거는 천인가? 어? 천. 지문이 천입니다. 숫자 천. 질문이 천이구나. 네. 미르는 용입니다. 미르의 전설 하면 용의 전설. 한미르 큰 용. 내일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모 3번의 문법입니다. 바로 1번의 주격교사 이 하나만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건 없지만 그 표 밑에 밑줄 좀 할게요. 이는 한글로 표기할 때는 체연과 합쳐 쓰고요. 한자로 표기할 때는 따로 씁니다. 그래서 대장귀, 이거 거의 뭐 방탄 느낌인데요. 대장두가라는 의미죠. 대장귀.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붙여 쓰는데 물은 붙여 쓰는. 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무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릇이죠. 무릇. 그러니까 대개로 이런 뜻. 무릇 글자 자자니까 글자 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자는 뒤에 이자만 딱 붙이면 돼요. 따로 쓰는 겁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바로 2번에 높임 표현이 있어요. 주체 높임은 현대국어 비슷하게 시가 있어요. 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는데 만일 시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샤. 샤로 바뀐다고요. 샤. 객체 높임은 삽잡잡으로 되는데 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시옷을 쓰는 경우는 뭐가 있죠? 가분 수형. 지읒을 쓰는 도토리 찾아. 반치음 쓰면 모음과 니은, 리을, 미음과 같은 울림소리.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자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경은 비읍을 쓴다는 얘기죠. 상대 높임 옛 이음을 쓰는 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뭐뭐 씁니다. 뭐뭐 입니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의문형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의문형은 어떻게 쓰죠? 뭐였지? 아니 가는 이 상대 높임 선함말 어미가 아니고요. 가는 보조사로서 의문형을 나타낼 때 가를 쓰는 거고 그것도 이제 가는 판정 의문문일 때 가를 쓰는 거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고를 쓰는 것이고 판과 설거라고 말씀드렸고 상대 높임 선함말 어미로서는 의문형에서 it을 쓰는 거죠. 시옷 받침 it. 띠는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상대 높임 선함말 어미로서 사용된 게 이나 it을 쓰는 것이고 종결 어미로서 상대 높임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결 어미로서 하쇼셔. 쇼쇼. 네, 하쇼셔체. 종결어미가 하쇼셔. 예, 쇼셔로 끝나요. 하랑 쇼셔 두 가지. 아니 그냥 하쇼셔라고 봐요. 하쇼셔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십시오체라고 하죠. 십시오체라고 안 하는 것처럼 하쇼셔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활용할 때는 꼭 하쇼셔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하십시오체라고 해도 오십시오를 쓰는 것처럼 하쇼셔체를 쓰지만 쇼셔로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간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제 표현 선언말 어미입니다. 과거 안 쓰거나 덜을 쓰면 과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뭐가 없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아시나 어시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나 어는 근대 국어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쓰든지 덜을 쓰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동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동사에. 이 덜을 붙이는 건 동사인데 가끔은 형용사에도 덜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 피동 느낌 같은 거 날 때 있죠. 형용사, 그러니까 많다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봤을 때 뭐 많아지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약간 피동 느낌이죠? 그런 경우는 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동사에 기본적으로 더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고 현재 나, 미래 리 요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주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아주 프린트로 밑밥을 깔았어요 지금. 아 큰일 났다. 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현재 시제 선어만함이 나의 쓰임인데요. 밑줄합니다. 나는 동사에만 결합되며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현대 국어에서처럼 기본형 그대로 씁니다. 이거는 현대 국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 국어의 동사에 니은이나 는과 같은 선어만 어미를 붙이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서술어나 형용사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똑같아요. 다만 동사에 붙이는 선어만 어미가 나, 아래에 쓰는 나 요것만 달라요.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오른쪽 단을 가겠습니다. 표기법입니다. 음소적 원리 동그라미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형태를 항상 고정해 표기하지 않고 밑줄 실제 소리나는 대로 표기 그렇다면 음소적 원리는 그냥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현대 국어와 같이 형태를 밝히는 것은 형태 음수적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괄호 2번에 음절적 원리 동그라미 하시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절적 원리와 음수적 원리는 사실 거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소리나는 대로 쓰다 보면 음절도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나타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음수적 원리는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음절적 원리 밑줄할게요. 각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음절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표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음절을 어떻게 쓰느냐 즉 이어적기를 하다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음절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플러스 주격에서 이가 결합되는 경우 사람, 이 이렇게 쓰는 것은 음절적 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현대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음절대로 씁니다. 음절대로 쓰는 걸 음절적 원리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중세국어의 표기법이에요. 종성구형 초성 네모하시고요. 초성과 종성이 의문론적으로 동일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근거해서요. 밑줄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제자상의 원칙입니다. 따로 만들지 않아요. 다시 쓰는 거니까요. 괄호 2번 팔종성 가조경 네모하세요. 팔종성법이라고도 하죠. 8개의 끝소리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족.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팔종성, 패밀리. 다시 할게요. 자, 팔종성 가족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괄호 3번 동국정식 표기. 요것도 네모하도록 할게요. 한자음을 당시 중국 한자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응 받침을 받쳐 쓰는 거 있죠? 이응 받침은 음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쳐 쓴다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응 받침이 있는 것만 동정식 표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라는 거지. 예를 들면 세종어제 후미정을 보시면은 뉘잉귀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동정식 표기입니다. 현실 음에 가장 가깝게 쓰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정식 표기는 이상적인 어떤 표본을 설정해 놓고 그와 가장 유사하게 현실음을 쓰려고 했던 노력이 반영된 것이 동국정식 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 그렇다. 자 밑에 확인하기. 네. 아래 밑줄친 어휘가 높이는 대상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절세, 원래 뜻은 세상을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절세 미인, 절세 미녀. 왜 쳐다보죠? 아니 그냥 혹시 뭐 본인을 어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세 미녀 구현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절세, 영재랄. 자, 영재랄을 보시면 영재라는 이 체연이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영재를 보시면 영자는 음성이고요. 재자는 양성입니다. 이런 경우는 뒤에를 어떻게 따라가야 모음조화를 이루느냐? 마지막 음절로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재 양성이니까 아래아를 쓰는 랄이 나왔습니다. 영재랄. 자, 그러니까 절세, 아주 뛰어난 영재를 변방의 사람이 그건 이제 밑에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절하며 복종하니, 이 배복이 절하며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저 뒤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죠. 하자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이잖아요. 한이. 그러니까 복종하니라고 할게요. 그냥 복종하니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어간 부분, 요 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쓰죠. 니는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요렇게 쓰면 끝이 날 것을 여기에서 지금 뭐를 넣었어요? 잡을 넣었죠. 요걸 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객체 높임 사람말 어미니까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어. 그 목적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게 누구예요? 영재 아닙니까? 영재에게 절하며 복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높임의 대상이니까 절하며 복종한다고 그러겠죠. 그 영재를 높이기 위해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잡을 썼어요. 왜? 앞에가 아래하니까 모음이니까 잡을 썼고요. 그럼 일단 여기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어미를 니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완충하는 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이나 니나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 이 형태라고 하죠. 같은 건데 자음이 충돌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은을 집어넣은 거지 뭐 불규칙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먹 다음에 은이가 들어가는 거, 뭐 자 다음에 니가 들어가는 요거잖아요. 먹으니까, 자니까 은이랑 니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모음조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승경은 예, 알았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의 부분이 양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미안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으니까 요게 이제 이어적기를 하면서 순경음 비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사 바니가 되었다.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나는 발음이. 아니. 근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역행동가 돼버렸어요. 그 어미의 그 미에 그 이가 있는 것이 앞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물론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사바니 이것은 영재를 높이는 것이다.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네? 이 정도는 쉬운데?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프린트에 있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휴, 그게 몇 분입니까? 뚝딱 28분. 거짓말하지 마. 28분이에요. 어? 28분 맞나? 뭔 소리라고 한 거야? 그럼 아직 수업이 46분, 22분 남았어? 네. 46분? 네. 자,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집에 가자. 문제 좀 푸세요. 집에 가자. 정답이 뭐 일단 4번까지만 해볼까요? 네. 4번까지만. 오. 정답. 인도 카레야. 빨리 해. 네. 난 집어먹고 싶다 인도커리. 나를 찍어 먹고 싶다고? 인도커리에 난을 찍어먹고 싶다. 난에 인도커리를 찍어먹고 싶다고 미안. 뭐가 맞지? 시끄럽고. 진짜. 쟤 뭐가 맞아요? 나는 을. 쟤야,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야. 풀고 있는데 딴 데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 여기 보고 있어. 2번 읽고 있어. 대단한데요? 카멜레온인 줄 알았어요.
4번까지만 하면 되는데. 숙제를 미리 한 거 아닐까요? 거기 오늘 숙제가 안 나갈 건데. 아 진짜 너무 아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4번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더 많이 하고. 열심히 문제를 푼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자, 1번의 답은 5번. 왜요? 틀렸어? 아니요. 2번에 4번, 3번에 3번. 진짜 틀렸어요. 네, 보세요. 3번에 2는 중성모음입니다. 중성모음은 양성도 음성도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랄로 돼 있으면 굳이 따지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양성에 가깝다고 보든지 아니면 2는 모음조화랑 관계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2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음성모음의 성에 강했다? 아닙니다. 근데요, 네. 4번에요. 네. 낮은 소리로 시작해서 높은 네. 소리로 올랐다가 또 높은 소리의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낮은 소리로 갔다가 높은 소리로 가는 거예요? 삐. 네? 아니, 그러니까, 임산아요. 네. 삐, 이렇게 되죠. 아, 여시 네. 아무것도 없어서 낮은 소리인 거예요? 네. 아, 엿비. 그렇구나.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엿비. 4번. 이게 자음의 변화가 모음의 변화를 선행한다는 얘기를 솔직히 없어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못 맞췄어. 마, 알. 그 다음, 글자를 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 을. 요렇게, 마음이죠? 내가 마을을 써버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음, 마음. 그리고 마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 단어의 짜인 뒷부분과 그 뒷부분에 있는 의미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책을 다 해오면 된다. 네, 남아있는 거, 그 모의고사 형태 문제 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이거를 다 풀면 돼요. 네, 단어의 짜인과, 네. 자, 안녕. 티바는 말씀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왜 다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이고, 이놈들 그냥 경문이 좁아가지고 그냥 BH, BBQ만 알고 그냥. 티바는